325페이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관련된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왼쪽에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서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 일단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은 별개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권이라는 권리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204조, 205조, 206조. 자, 204조, 205조, 206조가 전형적으로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204조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가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가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4조는 이렇게 있어요. 1항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대. 침탈을 당한대.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불강력적으로 침탈되었을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만 인정되겠지만 침탈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플러스 모두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3항에 보면 1항의 청구권은 즉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조는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전항의 청구권이 2개가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그런데 방해 제거 청구권은 2항에다 연결시키면 이렇게 돼요.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종료라는 건 제거가 됐다는 뜻인데요. 그럼 2항을 다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제거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 이상하죠? 방해가 제거가 됐는데 뭔 방해 제거를 청구합니까? 2항의 205조 2항의 전항의 청구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끼워 넣으면 어색해져요.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205조 2항에서 말하는 전항의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만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206조에서는 1항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204조나 205조는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및이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206조는 또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6조를 이렇게 잘 내요. 출제를.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했어요. 이렇게 잘 내요. 틀린 거예요. 그거 찾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잊지 마시라고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시험 문제 뭐라고 낸다고요?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했어요. 이렇게 잘 내요. 틀린 걸로. 그거 틀린 걸로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조문은. 그렇게 하고 이제 오른쪽 반환 청구권을 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첫째가 점유가 침탈돼야 된다 그랬죠? 점유가 침탈된다는 건 누구한테 점유를 뺏기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넘겨줬어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넘겨줬어요.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은 우리가 간접점유에서 봤어요. 간접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점유자, 임차인이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양가로 2번. 그 2가지를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가? 상대방이 셋이 있어요. 침탈자, 도둑놈, 뺏어간 놈, 침탈자가 죽었을 때 포괄 승계인, 상속인. 그 다음에 알면서 산 놈, 악의의 특별 승계인. 요 세 놈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상대방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내용은 반환 및 손해배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326페이지에 보면 기간은 1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년 내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년 내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안 해. 그럼 소송 제기하겠죠? 그 소송도 1년 내에 제기해야 돼요. 이렇게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 제척기간의 가장 전형적인 게 취소권 같은 형성권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고요. 제척기간의 출소기간도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출소기간도 제척기간이니까 두 가지가 기억나셔야 돼요. 기간에 중단정지가 있을 수 없고, 예? 기간에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건 있을 수 없고, 또 기간 도과 여부는 누가 직권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제가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두 가지 잊지 마시라 그랬었어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 이해약완결권 행사할 때 이해약완결권 형성권이고 뭐에 걸린다 그랬어요? 제척기간. 그래서 이해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중단 정지가 없다라는 말은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출소기간도 그 제척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그리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중에서는 방해 제거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동그라미 1번에 양가로 3번.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방해가 종료한 다음에는 방해 오른쪽 32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양가로 3번. 방해가 종료한 후에는 방해 제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요 1년이라는 기간은 손해배상 청구에만 관련된다. 그거. 그리고 방해 예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주의할 것은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점유권의 투자자본 물권적 청구권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328페이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어요. 갑이 이 땅을 소유하면서 담을 딱 쳐놓고 독자적으로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갑소유 토지고 갑이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경작까지 하고 있어요. 갑이.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을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침범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요 땅에 대한 소유권도 침해된 거고 점유권도 침해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의 타자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점유권의 타자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권의 타자와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의 타자와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을이 철거를 안 하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때 점유권의 터잡은 소송을 점유의 소, 소유권 같은 본권의 터잡은 소송을 본권의 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입니다. 왜 그러냐? 점유권의 터잡은 방해 제거 청구권은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문집을 보면 205조 3항이 따로 있는데요. 205조 3항에 보면 공사로 인하여 우리 교재에 지금 205조 2항까지밖에 없어요. 교과서에는. 점유가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는 소유 말고 점유가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버리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면 청구 못하도록 손해배상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공사가 착수한 뒤에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아직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권의 터 잡아서는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소유권의 터 잡아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갑이 민법을 좀 공부했는데 205조 2항까지만 공부했어. 3항을 공부 안 했어. 우리 교재처럼 205조 3항이 없어. 교과서에 지금 324페이지에 보면 205조 2항만 있지 3항이 없어요. 빼놨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공부했어 갑이. 그래서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완성이 됐는데 요걸로 소송을 제기했어. 폼 좀 잡는다고. 에? 약간 아는 척 하려고. 점유권의 터 잡은 철거 소송을 딱 제기했어요. 승소할까요? 패소할까요? 패소. 패소예요. 엄마 공사 완성됐잖아. 패소 기각한다. 그리고 나서 갑이 돌아와갖고 조문집을 봤어. 그랬더니 사망이 딱 있네. 에이. 다시 소유권의 터 잡아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승소해요. 그럼 점유권의 터 잡은 소송과 소유권의 터 잡은 소송은 승패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208조 2항.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시 돌아갑니다. 328페이지. 328페이지 2번의 양가를 본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여기까지 됐죠? 그 의미. 예? 그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갖고 뭐 205조 3항을 확인 안 내. 뭐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돼. 요게 생각나야 돼. 요게. 또 하나가 얘가 을의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착수 1년이 지나버렸는데 점유권의 터 잡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은 패소해야죠. 얘 패소시켜야 되죠. 근데 법원이 갑이 봤더니 소유권이 있네 땅에. 그래서 갑이 점유권의 터 잡아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사 착수 1년이 지나서 점유권의 터 잡아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갑을 패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이유로 승소를 시켜버렸어요. 갑이 소유권이 있다 그래. 우리 판례 안 된다. 왜? 점유권에 터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면 딱 점유권에 터 잡아서만 재판을 해야지 소유권 따위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08조 2항이에요. 점유의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게 2번이에요. 양가로 2번 점유의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판례가 있어서 듣기만 하세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을이 이 땅을 점유를 했어요. 점유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랬죠 아까. 기억나시죠? 이전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남의 땅을 점유한 것도 모자라서 살려줬더니 뭘 보따리 내놓고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 아니냐고 갑이 여기다 담을 딱 쳤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가지를 못해. 갑이 담벼락을 쳐가지고 을의 점유가 방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점유권에 터 잡아 철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근데 법원이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이유로 을을 패소시켰어요. 우리 판례 그따구로 재판하지 마라. 대법원 1, 2심 판결이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법원 가서 그따구로 판결하지 마라. 얘가 지금 뭐에 터 잡아 소송 제기했냐? 점유권. 그러면 을에게 점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을의 점유권이 갑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만 갖고 재판을 해야지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이거 갖고 왜 재판했냐. 다시 재판해. 그게 우리 판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법원 가서 그 1, 2심 판결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그 판결했던 법관들은 제주도로 좌천 뭐 이렇게 법 공부 다시 하라 말이죠. 208조 2항도 모르는 판사가 어딨냐 말이죠. 예? 좌천은 아니고요. 여기 또 제주도 사시는 분도 기분 나쁠 거야. 제주가 무슨 유배지냐 말이죠. 점유에서는 본권 하나 관한 이유로 재판에서는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아시겠죠? 208조 1항이야. 조문 머릿속에 박으시면 점유권 끝. 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그쵸?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증 달라고. 네. 왜 공부하냐고요? 자격증 달라고. 점유권은 일단 나와 있는 조문들을 먼저 점유권이 어려우면 조문 먼저 철저하게 봐주세요. 점유권은 조문도 잘 나와요. 좀 더 잘 나오니까.
점유권이 점유권, 소유권 이런 게 조문들이 많아요. 강론에는 조문들이 많고 조문들도 잘 나오니까 물권법 총칙은 조문이 7개밖에 없어서 조문 잘 안 나오고 주로 판례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등기 관련 판례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강론에는 일단 조문부터 먼저 철저히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조금씩 추가하면 되는 건데 점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교과서에서 체크해드렸던 조문들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그나마 점유권보다 나아요. 우리 잘 알고 친한 권리예요. 그렇죠? 소유권 모르시는 분들 없죠? 소유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승질내요. 그것도 모르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예요. 특징이 있겠죠? 아주 좋아 그럼 돼요. 특징. 너무 좋아 그럼. 이 소유권은 제한하는 게 나오고요. 소유권을 무한정 주장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제한과에서 상린관계가 나오고요. 상린관계는 조문이 30개가 있어요. 몇 개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건 이제 나중에 외우시고요. 상린관계 터져서 발생하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 권리 중에서 3가지가 보통 나오는데 나머지 2개는 필요 없고 주의토지통행권만 좀 철저히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 단순 암기 같은 것들은 문제품이나 이럴 때 지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는 미리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의토지통행권. 3번째로 소유권 취득이 나오는데요. 소유권 취득의 원리는 2개예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고요. 첨부라는 게 있어요.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2가지는 조문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조문만 보시되 요 놈과 관해서는 건물 증축 하나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면 되고 이제 요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면서 어려워요. 4번째,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여기도 좀 전에 왔던 점유보호청구권하고 마찬가지로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있겠죠. 3가지가 있겠죠. 3가지가 있어요. 213조, 214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4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청구권. 마지막으로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3가지가 있어요. 공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고요. 총유가 있어요. 자, 소유권에서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합쳐가지고요. 점유권, 소유권이 합쳐서 10년 동안 4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매년 4.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죠. 예? 그 중에 점유권이 1.5문제 나오고 소유권은 최소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요. 이때 꼭 나오는 2개가 요거하고 요거예요. 취득시효하고 공유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주의토지통행권이라든가 부합이라든가 213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돼서 나오게 하고. 점수 주려면 이제 조문 몇 개 물어보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만 정리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일단 요 이론 공부할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요 정도예요. 자, 먼저 소유권의 뜻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인데 우리 민법 11조에서 211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다 법률의 범위 내라고 제한을 가해놨어요. 그 조문을 받아서 212조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특히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 개념 정도를 간단히 확인하죠. 일단 소유권의 의의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344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민법 규정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양가로위의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4번은 묶으세요.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미채굴 광물은 구구고 광업권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반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복종합니다. 그 뜻은 내 땅에서 퍼올린 물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온천수에 관한 별도의 물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온천권 이런 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를 포함한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복종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조문 간단히 확인하고 오른쪽 상린관계 나왔습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것들 경계표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끼리 뭐 네 땅을 침범했네 만에 많이 싸우죠. 그 싸우지 말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상린관계예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상호 그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이 상린관계를 소유권에 규정을 해두고 동생 2명이 갖다 써요. 지상권, 전세권이. 동생들이 갖다 써요. 옆집에 있는 애도 갖다 써요. 임차인도. 부동산 임차권도 빌렸어요. 그래서 상린관계 확대 이렇게 하면 확대. 상린관계는 원래 규정이 어디에 있는데 소유권에 있는데 이걸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하고 동생들은 당연히 빌려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동생도 아닌 옆집에 있는 애도 빌렸어. 임차인도.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에게도 상린관계가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상린관계 확대 적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물권법 규정은 처음 말할 때 강행규정이라 그랬어요. 물권법정주의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의 성격을 띈다 그랬는데 상린관계만큼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끼리 협의해서 분쟁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될 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린관계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렇게 하고 조문 나중에 확인하고 권리 3개 확인해야 돼. 그 중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주의토지 통행권만. 우리 교재 보면 인지사용 청구권이 있고요.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이 있고요. 수도동 시설권 따위가 다 필요 없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봅니다. 이 347페이지. 조문이 2개가 있어요. 219조와 220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어요. 여기가 공로예요.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갑이 여기를 지나다녀요. 이렇게. 여기를 통행을 해요. 을이 갑을 딱 만났어. 자고 일어나면 자기 땅에 길이나 있고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밤새 지켜봤더니 갑이 왔다 갔다 해. 갑을 불렀어. 엠마 너 왜 남의 땅 남의 허락 없이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갑이 씩 웃는데 맞박에 민법 219조라고 딱 써있어. 그러면 너는 아유 어서 지나다니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야.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주의토지를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권리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권리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주의토지 통행권을 언제 인정해 주는가 민법 조문 머릿속에 박으셔야 되고요. 나아가 당사자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겠죠. 안 많을까요? 많겠죠. 통행권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통행권을 인정해 준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 갖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또 쌓여 있어요.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걸 오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조문. 어떨 때 통행권이 인정되나? 첫째가 이게 맹진 경우예요. 무슨지? 맹진. 즉 갑의 입장에서 주의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 출입이 불가. 맹지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가 통로가 있긴 있어.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통로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폭이 20cm밖에 안 돼. 몇 cm밖에 안 돼? 저 같은 사람 못 지나다녀요. 배가 나와서. 짜장면을 못 시켜 먹어. 통이 못 들어와.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2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 2가지 중에 하나. 그럴 때 통행할 수 있다. 이때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해야 되고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유상통행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저한테 오셨고 저건 얼마 정도 보상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신가 봐 그게.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대법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건 묻는 유상통행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219조입니다.
반면에 220조는 무상통해. 무상. 어떨 때 무상이냐? 둘 중에 하나야. 이 땅이 원래 가불이 공유하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 공유 땅을 분할함으로써 맹지가 생겼어. 또는 갑이 갖고 있던 땅을 쪼개서 팔았어. 일부 양도. 공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일부 양도를 했더니 맹지가 생겼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땅이 생겼어. 이럴 때 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에는 뭐가 인정된다? 무상통행권. 요게 219조와 220조 조문의 뜻이에요. 일단 그 조문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219조, 220조. 됐죠? 그렇게 하고 몇 가지 판례를 봅니다. 밑에 양가로 1번. 둘째,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된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여기 보세요. 갑한테 통행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1시간 걸려요. 요로 싹 찌라다면 1분이면 가요. 갑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통행로의 폭.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돼요. 현재는 얘가 살고만 있어요. 그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폭만 있으면 되죠. 근데 얘가 장차 여기다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할 생각을 해. 그래서 미리 폭을 이만큼은 미리 확보해. 안 돼. 장차 이용 상황을 대비한 범위와 폭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용법에 따르는 범위와 폭만 인정해줍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됐죠? 다음 페이지. 4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 당연히 통행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여러분들 2차 과목 공법 중에서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에서 몇 미터 도요를 접하라. 그럼 사선을 얼마로 깎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폭까지 인정되냐? 아유, 그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법상 규정이고요. 민법의 통행권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범위와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5번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된 도로의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주의토지 통행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와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그거보다 더 넓을 수도 있고 더 좁을 수도 있다. 5번. 그렇죠? 자,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얘가 통행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통행권이 일단 딱 인정인데 여기에 담이 하나 있어요. 철거해야 될까요? 담. 해야죠. 이거 철거 안 하면 맨날 유격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통행권 행사에 방해되는 담이 있을 때 설령 이 담이 애초에 적법하게 설치한 담이라도 철거돼야 한다. 통행권 행사에 방해되는 것들은 철거돼야 된다. 그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 이 자식은요, 갑은요, 이 통행로를 통행하고 통로를 개설하고 뭐 잡초 같은 거 뽑고 포장까지 할 수 있어요. 뭐까지 할 수 있다고요? 포장까지 할 수 있다. 판례가. 그런데 얘가 포장까지 더 나아가서 여기다 담을 딱 설치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를 못 오게 만들어. 이거는 안 돼. 통행권의 범위 속에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시킬 권능은 없다. 따라서 통행권자가 통행하고 통로에서하고 포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양가로위에 동그라미 3번. 됐죠? 4번은 통로 개설 포장까지도 허용된다는 거고요. 5번은 누가 보상해야 되죠? 이거? 보상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통행권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이나 택배기사분한테 얘가 통행료 내놓으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사람한테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5번. 오른쪽 7번. 일단 통행권이 생겼지만 나중에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생기면 당연히 통행권은 소멸한다. 7번.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를 머릿속에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해서 조문 이외에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판례들입니다. 이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무상통행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됐어요? 직접 당사자가. 그래서 오른쪽 양가로 3의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에겐 적용 안 된다고요? 특정 승계인. 오른쪽 양가로 3의 동그라미 2번. 일부 양도나 분할이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특정 승계인은 무상통행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까지. 됐죠? 판례 많이 쌓여있는 거 요거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에 대한 조문들이 쭉 나와 있어요. 체크만 합니다. 351페이지. 양가로 6번에 237조. 그럼 239조. 239조에 보면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한다고 돼 있죠. 공유로 추정한다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뽑고 분, 할, 금, 지. 나중에 공유해서 보겠지만요. 공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분할의 자유. 근데 분할이 금지되는 공유물들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계표예요. 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인 복도나 계단 이런 것들 분할이 아예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로 추정 후에 분할 금지 기억하시고요. 240조. 242조. 1항. 244조. 자, 요렇게만 체크해 주세요. 242조 1항은 뭐라고 했죠? 반미터. 242조 1항 끝부분에 보면 반미터. 있죠? 242조는 첫 번째 줄에 2미터. 두 번째 줄 끝에 깊이의 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계에서 건물 따위를 질 때 지상물을 얼만큼 띄워야 되는지 지하시설을 얼만큼 띄워야 되는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각각 지상물은 반미터고요. 지하물은 2미터짜리가 있고 깊이의 반을 띄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다만 어떨 때 띄우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일단 조문이 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체크해드린 조문 딱 체크. 그리고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352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상린관계에 관하여 관습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관습 법이 아니고 관습이. 관습이 뭐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법. 몇 개 있죠 거기에? 물이나 경계에 관해서. 일단 체크해놨다가 이것도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제가 암기시켜 드릴 겁니다.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지상물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띄우게 돼 있어요? 반 미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어느 지역에만 유독 건물이 반 미터 안 띄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 많죠? 그럼 그게 그 지역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 미터 안 띄워도 된다는, 이렇게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반 미터 띄우라 이런 거예요.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법률 규정보다도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들을 외우게 됩니다. 그건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일단 상린관계는 요 정도 체크하고요. 주의토지통행권만 판례 철저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취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그 중에서도 뭐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중에서도 취득시효라는 게 오른쪽에 나왔어요. 취득시효라는 건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이걸 을이란 놈이 점유를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놈이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줘요. 이걸 취득시효라고 해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그 사람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자, 이거 제 거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걸 꽉 쥐고 10년을 강의를 해요. 그럼 제 거예요. 학원에서 돈을 주고 안 사, 제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10년간 점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 마이크. 점유 못하죠? 중간에 끊기잖아. 반납하고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10년간 점유하면 제게 됩니다. 이런 게 취득시효예요. 됐죠? 자, 이때
어떤 권리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가? 양가로 이번에 보면 시효 취득되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시효 취득되는 권리를 외우지 말고요. 안 되는 권리를 외우셔야 돼요. 저당권. 저당권 시효 취득 안 됩니다. 점유권 유치권 안 돼요. 형성권 안 돼요. 취소권, 해제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시효 취득 안 됩니다. 또 부양 청구권. 부양 청구권 뭐 폼나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밥 줘라고 얘기하죠. 그게 부양 청구권이에요.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밥 줘 배고파 이게 부양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터져와 생기는 부양청구권 따위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형성권, 부양청구권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동산 취득시효를 보면 돼요. 부동산 취득시효는 두 개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245조 1항, 2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3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245조 1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점유를 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로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아하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되는구나. 일단 187조의 예외 187조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거의 조문을 일단 확인했고요. 넘겨봅니다. 객체는 부동산인데요. 첫째, 자기 거 된대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자기 부동산도 시효 취득된대요. 왜? 내 부동산이긴 하지만 내 부동산인지 증명이 어려워. 너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그럼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니까 등기된 사람이 유리해요. 그럴 때는 법원 가가지고 제 건데요 판사님 물어봐야 소용없고 시효 취득 주장하면 돼요.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토지 일부 됩니다. 남의 땅 토지 일부를 점유했다. 20년 지났다. 소유자한테 분필 등기 청구하면 돼요.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죠. 예?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일반재산. 옛날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 요 일반재산만 뭐만? 일반재산만, 잡종재산만. 근데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잡종재산에서 시효취득이 인정되려면요. 일반재산에서 시효취득이 되려면 점유를 할 때도 일반재산이어야 되고요. 점유기간 20년 내내 일반재산이었어야 되고요. 등기할 때까지도 일반재산이었어야 돼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행정용도가 지정이 되면 시효취득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할 때부터 시효가 완성이 되고 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 쭉 모여야 된다. 일반재산. 두 번째로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추정을 안 해줘요. 추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임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두 가지. 국유재산과 대해서는 그렇게. 4번 공유지분도 돼요. 뭐도 된다? 공유지분도 된다. 공유지분. 예를 들어서 가불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가불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땅을 병이 점유를 하고 20년이 됐어요. 그럼 병은 갑에게 을에게 각각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공유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되려면 공유물 일부를 점유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섯 번째로 인공공물 된답니다. 인공적으로 조성이 돼서 일반 대중에게 공급되는 것들. 시골 같은 데 가면 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약정을 해요. 그래서 수리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갖고 저수지를 축조해요. 그리고 이 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 써요. 이때 수리조합이 축조한 이 저수지가 바로 전형적인 인공공물이에요. 인공적으로 축조됐고 어느 특정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쓴단 말이죠. 이거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된다. 인공공물 시효취득된다. 그랬더니 아니 저수지를 어떻게 20년간 점유하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또 하나가 아주 황당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우리 복도식 아파트 있죠. 계단식 아파트 말고. 그러면 복도식 아파트는 한 뭐 6호 정도가 4호만 할게요. 쭉 하나의 복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때 마지막에 사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요쯤에다가 문을 하나 딱 달아가지고 여기를 거의 전유 부분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 취득시효를 주장을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된다 말이에요. 최근 판례. 그래서 되는 거 지금 5개. 자기 소유 부동산, 국유재산 중 일부, 아니 일반 재산, 토지 일부, 공유지분, 인공공물 안 되는 거 판례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요건이 아까 뭐였어요? 소유회사로 평원하고 공연하게 20년 계속 점유죠. 그 중에 소유회사 평원공연은 추정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을은 입증할 게 없어요. 추정돼요. 그냥 저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그러면 너는 소유회사가 있었어. 평원하고 공연에 추정 딱 해줘. 문제가 20년 계속 점유예요. 요 20년 계속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죠. 보겠습니다. 갑소유 땅을요. 을이 점유를 시작했어요. 20년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됐죠. 그렇죠? 20년이 된 건 시효 기간이 완성이 됐고 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을에게는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을이 계속 점유해요. 점유하다가 갑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을은 법원 가서 판사님 저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요. 그래요. 그래? 그럼 너는 일단 자주, 평원, 공연 추정된다. 네, 추정된다. 그 다음에 계속 점유를 추정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판사는 을한테 물어봐요. 너 언제 점유했었냐? 특정 두 시점.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을이 요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하죠? 소송에서 주로 이렇게 말해요. 을은 6.25 직후 제가 먼저 점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아버님, 할아버님부터 점유하셨는데 3.1운동 직후였던 것 같기는 한 뭐 이래 앉아 있어. 이 날짜를 몰라. 이 날짜를. 이 날짜를 모르니까 이 날짜도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을은 멍하니 있어. 그러다가 을이 잔머리를 그려.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 날짜 있죠. 거기서 20년을 까꾸로 계산해요. 이 날짜 나오죠. 저는 요때 하고 요때 점유했습니다. 20년 계속. 요렇게 주장하는 놈이 나타나요. 우리 판례. 안 돼. 이따구로 주장하면 안 돼. 기산점 네 멋대로 선택하면 안 돼. 기간 역산하면 안 돼. 그게 우리 판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년 계속 점유를 주장할 때는 최초 점유 개시 시점이 기산점이어야 되고 기간을 이렇게 20년을 정산을 해야지 현재 점유하고 있던 때를 완성 시점으로 네 멋대로 잡아서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첫째,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그때는 아무 때나 기산점을 잡아도 돼요. 두 번째,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20년이 됐어. 을 최소 4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이죠. 요걸 우리 판례가 2차 취득 시효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때는 요 소유자가 변동된 때를 뭐로?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20년 기간계에서 요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3번 20년간 점유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즉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시효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 개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취득시효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데 그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부터 또다시 20년이 경과가 되면 그때는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요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355페이지 보면 밑에 양가로 3번, 4번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이전 등기 청구권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그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김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채권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우리 판례. 을이 스스로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었죠? 여기에서 플러스 얘가 점유를 승계시켜줘요. 이때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몇 년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수인하고 다르죠? 제가 외우시라고 했어요. 부동산 매수인은 스스로 점유가 있든 점유를 승계시켜주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승계시켜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놈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거 직접 이전 등기 청구 인정하게 되면 갑, 을, 정사의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꼴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을 대위. 그렇죠?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직접 이전 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나타나요. 근데 이 바뀐 소유자가 2명이 있어요.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우리 판례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머리에 확 박으셔야 돼요. 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누굴 상대로 한다고요? 시효 완성. 그러면 요 경우에는 계속 갑이었으니까 누굴 상대로 하면 돼요? 갑. 그런데
중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반면에 갑이 쭉 소유하다가 완성 이후에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의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병한테 팔렸다면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줬다면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설령 병이 의뢰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병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의뢰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갑이라는 놈이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됐고 우리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그 소유권 넘겨줘야 된대. 취득시효라는 게 있대. 갑 고민하다가 뺏기기는 싫고 에라 모르겠다 친구 을과 짜고 가장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무효죠. 무효라면 을은 갑을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가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이전 등기 채권이 있으니까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에서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완전히 병에게 넘어갔다. 그럼 더 이상 을은 병에 대해서는 찍소리 할 수는 없고 갑에게 책임을 추구할 겁니다. 자, 이때 을이 갑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거. 이거 구조가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갑은 을에게 먼저 등기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팔아넘긴 거잖아요. 이중매매에서는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구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돼요. 왜? 갑을 사이에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구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돼요. 뭘 청구한다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때 이 갑의 불법행위에 요 놈이 적극 가담하면 요 계약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병이 단순히 의뢰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매수한 것만으로는 병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그래요. 뭐까지 해야 돼요? 얘가 적극 가담까지 해야 반사의 질서가 된다. 그래서 이중매매로 확대 적용합니다. 여기 한 세트 있고요. 또 하나가 갑소유 땅의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이 등기가 되기 전에 수용이 됐어요. 자,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수용이 됐어요. 그럼 이건 갑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 못할 거 아니에요. 갑이 팔아먹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 갑소유 토지가 수용을 당했다면 갑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못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판례 보상금 내놔라. 우리 갑에게 뭘 내놔라? 보상금 내놔라. 이게 뭐였죠? 대상 청구권. 무슨 청구권? 대신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권. 그런데 을이 갑에게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 판례가. 어떤 요건이냐? 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고 해요. 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스스로 알 리는 없고 20년간 땅을 방치한 갑이 스스로 알 리는 없고 그렇죠? 을이 알려줬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즉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55페이지 등기청권이 맨 밑에 하나 있고요. 꼭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시완성 당시 소유자다. 동그라미 2번 등기청권의 성질은 채권적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에 다시 나와 있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4번 시효가 완성된 후에 원소유자 갑이 토지를 병에게 처분하게 되면 등기청구는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됐죠? 동그라미 5번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얘는 이전등기 청권이 생기죠? 그렇죠? 이전등기 청권이 있으니까 불법 점유 아니죠? 그렇죠? 아직 등기는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상태예요? 갑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못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세 번째, 을이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언제부터 취득하느냐? 등기한 때부터 취득한 게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땅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동그라미 5번. 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 아까 제주도 좌천 판례. 예? 동그라미 6번이 제주도 좌천 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에 대해서 이물이 담장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점유권에 터잡아 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예? 됐죠? 담 철거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읽으실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5번에 동그라미 1번 완성 전에 제3자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완성 후에 제3자에게 팔았다. 그 제3자에게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니은 예외적으로 2차 취득시효가 있다. 제3자에게 팔렸는데 그때도 을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고 20년이 경과했다면 2차 취득시효로 인정한다. 오른쪽 디귿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밑에 리을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된다. 미음 을의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 뭐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그렇죠? 다음 페이지 시효 완성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지만 실무상 이전 등기에 의합니다. 동그라미 3번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언제부터 취득한다? 점유 개시 시부터 취득한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정도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에요. 요게 점유 취득 시효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5조 1항.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됐으니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요거 갖고 이해하시면 돼요. A 토지가 있고요. 소유자가 갑에서 소유자가 을로 소유자가 병으로 소유자가 정으로 전전 매각이 되었는데요. 등기부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이죠. 그런데 요 둘 사이에 매매할 때 요 자식이 또 뭐 돼 있을까요?
만취. 항상 갑은 매매 계약할 때 만취에 있어요. 그렇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할 때 갑이 만취에 있었다면 의사 무능력자의 매매니까 매매 무효. 그렇죠? 을 소유권 취득 못해.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병도 취득 못해. 정도 취득 못해.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 그럼 갑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을병정 등기를 줄줄이 말소시키거나 정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정 억울하죠? 그런데 가만히 고민스러워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했더니 등기부를 딱 보고 있던 변호사가 10년 지났네요. 그래요. 그럼 뭐가 되는데요? 245조 이상을 딱 보여주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되셨죠? 네. 부동산 점유하고 계신가요? 네. 몇 년 됐어요? 10년요. 아이 그럼 245조 1항에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등기부 취득 시효예요. 근데 이때 이 소유자로 등기 이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이거 무효였어요? 유효였어요? 무효. 무효의 등기도 상관없다.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소유자로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등기부가 후보전 등기 안 돼요. 등기부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복 등기인데 후보전 등기고 등기 명인이 달라. 그럼 선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전 등기는 무효라 그랬죠. 그 무효인 후보전 등기에 터잡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 돼. 거기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는데 이 소유자로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왜? 누가 소유자인지 왜 고민을 하세요? 예? 누가 소유자인지 왜 고민을 하세요? 취득시가 인정된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요건 갖추면 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인지 왜 고민을 하세요? 예?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정 안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요건이 아까 뭐가 있었어요? 10년간 점유가 있었고요. 소유의사가 있었고 평안하고 공연하게 있었고 선이며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정의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무과실 점유는 정의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 등기와 연결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했다면 무과실 점유가 추정된다. 기억나세요? 정의 병을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등기부 확인했고 병주민증 확인했고 등기필증 확인했고 인감증명 확인했다. 그러면 정은 철석같이 병을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신뢰란 말이 나오면 무과실 점유 이렇게 되죠. 거기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면 돼요. 어쨌든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필요한데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이제 변호사한테 찾아갔어요. 변호사한테 찾아가고 쭉 얘기를 듣고 왔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겠구나. 그리고 등기부를 떡 띄워봤더니 불싹 9년 11개월밖에 안 됐어. 등기하고 점유한 게 9년 11개월밖에 안 됐어. 몇 년이 돼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억울하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1년 됐어. 점유 병합하면 돼요. 점유 병합 있었죠? 그럼 10년 돼요. 근데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 이것도 병합할 수 있다. 점유 승계, 등기 승계 다 인정된다.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인의 등기까지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이렇게 점유 승계뿐만 아니라 뭐도 인정된다?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이런 것들을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조심해 주시면 돼요. 조문 확인했고요. 한 장 넘기면 등기의 적격성이라고 해서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중 등기에 터잡아서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보면 10년간 점유해야 된다. 점유승계, 등기승계 인정된다.
오른쪽 선이 무과실 점유해야 한다. 두 번째 줄 선이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선이 무과실로 점유만 시작하면 되고요. 10년간 계속 선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효과는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를 봤어요. 딱 그 제도만 이해를 하세요. 예? 추가해서 곁가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떡하나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걸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시험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머리에 집어넣지. 그렇잖아도 머리가 뽀개져요. 이거 제도 자체가. 판례가 지금 어디 한두 개 나와요. 머리 뽀개지게 나오죠. 생각을 확장시키지 마세요. 딱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머리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례 형태 문제를 풀면 정리가 됩니다. 네. 취득시효는 일단 다 봤어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